미나상, konnichiwa. 예문시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헷갈렸던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왜 이러지? 다른 방식은 안 되나? 아니,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라고 헷갈리셨던 부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긁어드리려고 쓱쓱쓱 다 깨끗하게 해결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동사로도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그 상태를 나타낼 때 두 가지 표현이 있다. 그런데 어디다가 붙이는 건지 헷갈린다 하는 때이루, 때아루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아, 맞아, 나 그거 진짜 은근히 헷갈리더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렇더라고요. 단어를 외우면서 이게 자동사야, 타동사야, 열다, 열리다, 아니 잠깐만, 열다가 아쿠? 아케루? 이렇게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그 자동사와 타동사에 알맞은 때이루, 때아루 짝을 찾는 방법, 그리고 나타낼 수 있는 문장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자, 따라오면 오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제가 아주 잘 가던 단골 카페에 갔어요. 그런데 문이 열려져 있네요. 그럴 때 우리가 일본어로 표현을 할 때 두 가지 문장이 떠오릅니다. 노아가 아이테이루, 노아가 아케테아루. 둘 다 한국어로는 열려있다 인데요, 일본어로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뭔가 틀린 점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냥 이거 써도 되고 저거 써도 되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형용사, 동작을 나타내는 것은 동사라고 보통은 하는데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에다가 때이루, 때아루를 붙이면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이루하고 때아루는 각각 어울리는 동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먼저 때이루부터 알려드릴게요. 때이루는 먼저 풍경 사진을 찰칵 찍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말이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서 열렸든 아까 손님이 열고 나갔든 어쨌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누구의 의도이건 어떤 것이 원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열려있는 현상 자체만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랑 짝꿍입니다. 노아가 아이테이루, 그냥 문이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자동사 아쿠를 사용을 합니다. 열리다 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때이루를 붙여가지고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내 눈에는 그냥 그렇게만 보인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때아루는 어떨까요? 이거는 누군가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내가 봤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바람이나 뭐 누군가 아까 우연으로 그랬다든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우리가 누가 해놨구나 하고 눈치를 채는 거죠. 뭐 환기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잠깐 열고 다른 사람이 좀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고 사장님이 해놨다거나, 이런 의도까지 읽어내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때아루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군가의 목적이나 의도가 담긴 상태예요. 이거는 타동사랑 짝꿍입니다. 노아가 아케테아루, 아케루, 열다. 타동사와 때아루를 붙여서 아케테아루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열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곤란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자, 그래, 상태를 나타내려면 동사에다가 때이루, 때아루 붙여. 자동사 플러스 때이루, 타동사 플러스 때아루.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사, 타동사, 내 머릿속에 동사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여러분,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팁이에요. 자,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에루입니다. 우로 끝나면은 저절로 끝나는 자동사, 예를 들어서 아쿠가 있죠. 그 다음에 에루로 끝나는 거는 에너지를 쓴 누군가의 목적과 의도가 담긴 타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케루 같은 게 있죠. 우로 끝나는, 아쿠로 끝나면 저절로 되는 자동사, 에루, 아케루처럼 에루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누군가의 에너지가 들어간, 목적과 의도가 들어간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구별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아루 vs 에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마루 이렇게 되면은 저절로 되는 닫히다라는 동사이고요. 시메루로 되면은 내가 닫았다, 닫다라는 에너지, 목적과 의도가 들어간 타동사입니다.
동사를 외우실 때 아까 아쿠처럼 우로 끝나는 거, 에루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아루로 끝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이미 외운 단어들을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팁이 갑니다. 세 번째는 수로 끝나는 거 있죠? 수로 끝나면은 이거는 타동사예요. 케스, 쓰다, 나스, 내다. 이런 것처럼 누군가 손을 스로 끝나는, 쓱 대가지고 끝나는 것들은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간 타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동사들은 그렇죠. 무조건 때, 아루랑 친하겠죠? 그래서 개, 시, 때, 아루. 그 다음에 나, 시, 때, 아루.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까 선생님이 상태를 나타낼 때는 자동사 플러스 때 이루라고 했고 타동사 플러스 때 아루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분명히 때형, 때 이루를 배웠을 때 모든 동사들에 때 이루를 넣었는데 그러면 타동사에는 때 이루를 붙일 수가 없나? 자동사에는 때 아루를 붙일 수가 없나? 자,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타동사 플러스 때 이루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해놓은 상태이다. 이 의미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타동사에다가 때, 아루를 넣으면은 상태를 나타내지만 타동사 플러스 때, 이루를 하면은 이거는 진행형이 됩니다. 내 눈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거 하고 있구나 라고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고리를 잡고 열고 있다. 그러니까 타동사 아케루에다가 때 이루, 아케 때 이루를 넣으면은 문을 열고 있다. 그 상황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다라고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케 때 아루라고 하면은 누군가가 뭐 나를 위해서 아니면은 일부러 열어놓았구나 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아케 때 이루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열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을 포착을 한 것이죠. 진행형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동사에다가 때, 아루를 붙일 수는 없을까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B입니다. 자동사는 원래 본질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런데 때, 아루는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의미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절로에다가 일부러를 붙여서 뭔가 문이 일부러 저절로 열렸다?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자동사 플러스 때 아루는 성립되지 않는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잘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더운 여름날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한국어로는 에어컨이 켜져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일본어로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에어컨이 켜져 있는 현상을 말할 때 그냥 풍경을 딱 카메라로 찍었다. 내 눈앞에 상황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에어컨이 켜져 있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에어컨가 쓰이테 이루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손님들 시원하라고 일부러 켜두었다라고 하고 싶을 때는 문장을 조금 바꿔보는 게 좋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스케테 아루. 스쿠하고 스케루. 스쿠는 자동사, 스케루는 타동사. 그래서 스쿠 플러스 때, 이루, 즈이때 이루 해가지고 그냥 켜져 있는 현상을 말하셔도 되고 스케루 플러스 때, 아루. 그래서 스케테 아루 해가지고 누군가가 일부러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도 표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여러분 똑같아요. 에어컨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냐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 현상 자체만 설명하고 싶다 할 때는 자동사 플러스 때 이루, 아니면 누군가가 미리 일부러 이렇게 해놓았구나, 누군가의 목적과 의도를 좀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렇죠. 타동사 플러스 때 아루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자동사는 마지막이 우 모음으로 끝나거나 아루로 끝나거나, 타동사는 에루로 끝나는 거, 아니면은 스로 끝나는 거, 케스, 나스 이런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사들을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때 이루, 때 아루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엑스트라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마지막 팁인데요.
우리가 보통 타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보면은 에아콘 오 스케루라고 해가지고 뭐뭐 오 목적어를 수식하는 조사 오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때 아루를 타동사에다가 붙이고 나면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형용사 문장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가 어떤 상태이다. 그래서 일본어 문장에도 뭐뭐가를 넣으시고 조사가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뭐뭐뭐 때 아루라고 하시는 게 자연스럽고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도가 아게테 아루라고 하시는 거. 조사가 하나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확 차니까요.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풍경은 이루, 누군가의 손길은 아루,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사와 타동사 구별하기, 그 다음 상황을, 상태를 나타내고 싶을 때 때이루와 때아루를 붙이기,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강의로 찾아올게요. 네와 마타네.